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의 찐시황. 토요일에 그 코너, 보고 싶은 그 코너, 매주 토요일은 함께하는 그 코너, 접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아직까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이 누구더라? 접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셋째 주입니다. 나오고 있는 시장 변화들 또 날렵하게 민첩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럴 때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아주 행복하고 짭짤한 시간, 찐시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이지만 제가 그래도 운 좋게 토요일날 찐시황을 하게 돼서,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봐주시고 시장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낌은 그냥 바로 옆에서 같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저 차트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때 보면 사셔야 되겠죠? 저 매수 누르시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이렇게 옆에서 상담하듯이 얘기 드리고 싶은 1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까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시장 되게 약간 혼란스럽고 주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시장의 반등에 제대로 또 대처 못하고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변화를 그대로 감지를 못하게 되면 또 약간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항상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미국 시장 잠깐 볼까요? 미국 시장이 오늘 또 주가가 쭉 하고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지금 미국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의 현실은 일단 박스권 돌파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박스권 위쪽을 돌파하고, 마음이 삐뚤었나요? 꾸불꾸불 가네요. 다시 마음을 이렇게 자를 재면서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거나 나오고 있는 변화고 딱 수렴하고 그 위로 들어오고,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인정 못해, 인정 못하는 건 인정 못하는 그 사람뿐이지 시장의 움직이는 변화는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시장이 조금 요즘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다우지수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우지수는 힘이 빠집니다. 계속 질질질 이렇게 되고 있고, 나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위로 쭉. 그러면 미국의 안쪽에서도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도 IT, 빅테크, 기술주 이쪽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전통산업, 그리고 소비 쪽, 그리고 경기방어 쪽 이쪽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면서요. 미국이 지금 은행이 망하고 있고 난리고, 그래서 이 불안하고, 게다가 금리는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뭔가 터질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전혀. 그러면 계속 경기 방어주 신경 써야 되고, 채권, 요즘 채권은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채권 쪽에 계속 들어가야 되고, 주식은 쳐다도 안 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약간 살짝 또 올르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서 올랐고, 그게 또 메카시 형님이, 유명하신 분은 형님입니다. 형님이 또 그 협상장 박차고 나가서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아까 녹화일 기준으로 다시 오다 보니까 채무 한도 협상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뭐죠 이거?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그거 다시 박차고 나왔다 그럼 다시 내려와야죠. 견딥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하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은 그냥 핑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내부적인 힘, 그러니까 즉 시장이 바라보고는 뭔가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감지하고 탐지를 해가는 게 저희 트레이더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변했던 얘기는 반대로 보게 되면 일단 금리랑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금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올라와서 이번에 거의 작년에 거의 금리를 점프 벅벅벅 해버렸고, 그래서 여기가 한 5.2 이 정도 부근에 좀 다 오지 않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6월달 FOMC 가서 연준이 얘기를 하겠죠. 어제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최근에는 딱 그렇습니다. 연준의 위원들은 네가 나가서 좀 세게 얘기해. 그래서 나 별로 싫은데 그랬더니 중도파 그 로리 로엔
이분이 또 끌려 나가서 저는 중도파입니다. 하지만 금리 한 번 더 올릴 정도로 아직 긴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긴축은 계속 돼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뒤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너무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더 넓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또 이런 얘기들 약간 또 유보적인 얘기를 했죠. 결론은 지금 금리를 더 올리겠느냐라고 해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따가 조금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 쪽에서 작년에 가장 고생했던 쪽이 어디죠? 금리 올린다고 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성장주 개념단의 이쪽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를 베팅을 하는 거죠. 이쪽은 작년에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했기 때문에 니네 쉬어. 이쪽이 더 지금 나을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과정까지 나오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까라고 하는 쪽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움직임에서 나오는데 그중 하나 여기를 볼 때 그럼 IT 기술주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도 그렇고 거의 뭐 망할 거다라는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지만 요즘 나왔던 실적을 한번 쫙 보세요. 빅테크 기업 쪽에서 눈높이 이하로 확 떨어진 기업이 있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물론 눈높이는 계속 하향됐었어요. 하향됐다가 이 정도는 맞추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살짝 더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 인상기를 저희 생각보다는 잘 적응했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잠시만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죠. 생산성을 뭔가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기가 들어오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갑니다. 인건비부터 들어가는 비용들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제조업체도 원가 관리에 필요해야 되고 그를 관리를 하는 입장 쪽에서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아주 숙제를 잘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해고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잘라. 그러고 나서 해고 때문에 미국 경제가 또 부정적으로 또 안 좋게 나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나오는 고용지표 보세요. 해도 가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잡의 구성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는 그렇지만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를 소화하는 쪽으로 맞춰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생산성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생산성의 변화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AI, 로봇 이거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야 AI 로봇 얘기할 거면 이런 사기꾼아 보지도 않는 거 가지고 무슨 그게 생산성 이게 그러면은 세상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직전 고점 때까지 작년 가장 좋을 때 고점이 348달러? 한 350달러 근처라고 하게 되면 지금 318 거의 뭐 이 정도 부분까지 와 있는데 10%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근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한 축이 돼서 저희가 보여지고 있는 우리는 단순하게 챗GPT 쓰면서 와 이게 AI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AI를 알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만한 것 중에서 요만큼입니다. 나머지 이 AI는 B2B입니다. 즉 저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서 산업에 침투해서 그를 가속화시키고 지금 안 그랬었으면은 엑셀 작업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내가 이걸 해서 엑셀로 하루 종일 눈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형님 다 하셨어요? 자, 옆에서 올리죠. 그걸 가지고 또 합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보고서 딱 만드는 이게 하나의 일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죄송하지만 A라는 분, B라는 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짐 싸고 집에 가세요. 왜냐면 이거를 AI가 합니다. 라고 하는 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 깎고 들어가는 AI 쪽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나오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우리 수익이 좋아질 수 있었네 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지금 IT 기술주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미국에 들어가는 산업 리포트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네. 산업적인 동향이나 또 얘기 나오는 동향들, 그러니까 CNBC도 그래요. 미국 방송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거의 극과 극입니다. 안 좋게 본 사람, 좋게 본 사람, 지금은 안 좋게 본 사람이 7, 좋게 본 사람이 3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이건 빼고 시장 방향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 어스펙트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의외로 이렇게 쭉 보긴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서 산업이 변하는 얘기들 첫 번째 뭐 의료라든가 국방 그리고 또 바이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제조업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면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부정하는 나만 지금 아이디어를 못 찾는 겁니다. 의외로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또 보니까 로봇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냥 로봇은 그냥 걸어 다니는 로봇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ADR, AM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배달 전용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물류 전용 로봇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로봇에서도 이제 무조건 그냥 로봇은 혼자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주체 이게 아니라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율 물류 관련된 로봇 쪽에서 또 강자 요즘에 주가 또 탄력적인 게 T-로보틱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로봇 얘기하지 마. 무슨 매출 100억에 적자 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5억 10억 나오는 회사를 그걸 뭘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지만 성장주의 단은 이런 주적으로 해서 변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그러면 뭐 PR 100배죠. 100배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 투자나 실적 나오는 거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주가에 대해서도 인정 못 합니다. 한때 제가 AI 의료 쪽에서 막 얘기했더니 저한테 또 공격적인 댓글 쫙 달면서 이런 매출 몇십억 나오는 회사 가지고 그게 좋다고 떠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장에 대한 논리를 모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못 갖고 오히려 그럼 고점 돌파하는 것 때 이거는 버블이 이만큼 낀 종목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 주 그때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 보시면서 지금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사들은 되게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적용돼서 내가 할 일이 줄어들고 내가 판단이 훨씬 더 집약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을 난 너무 좋아한다. 영상 진단 쪽이죠. 그런 것과 함께 앞으로 환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거에 대한 예측까지 해줍니다. 그거에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생체 데이터를 쭉 확인해가지고 그게 확인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앞으로 한 3시간 뒤면은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이러면은 집중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 의료 쪽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이런 회사들이 병원 쪽을 계속 확보하게 나가면서 늘려나겠죠.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매출이 나올 텐데 매출이 약간 그런 거 있죠. 구독형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달 그러면 한 회사가 한 병원이 내는 구독료가 발생하고 그 플러스 알파 넘어가면서 또 이제 그러면 우리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좀 추가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 플러스 알파 이게 다 뭘로 잡힙니까? 나중에 빠른 성장으로 잡히겠죠. 그럴 가능성과 기미가 있다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쪽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찾고 대응하는 게 이 기업의 생산성과 AI가 들어와서 생산성을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인간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AI다 라는 것들이 가장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이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만약에 움직이는 주도 섹터들 따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그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쪽에 가치 투자, 이것도 싼데 이런 것들 대응하셔야겠고, 은행주, 뭐 이렇게 싼데 이런 건 사야 되겠고, 통신 쪽도 변화가 들어오니까 사야 하는 저희가 눈앞에 보는 쪽에서 가치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평가니까 한 2년만 기다리지. 2년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봤더니 한 달 사이에 무슨 종목들은 막 퍽퍽 움직이면서 나 수익 로봇 종목으로 한 20% 수익 냈어. 너무 기분 좋아. 라고 듣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을 이분은 그러면 그거 다 끊어내고 나는 내 앞길만 가겠어 이렇게 쭉 가는데 주가가 안 가요. 미치는 심정이죠. 뭐 건설주 이런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최악의 업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더 빠지진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팅하고 딱 건설 경기 돌아설 때나 변화를 보자. 네.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더 빠지지 않는 게 빠지지만 않고 가요. 그러고 한 6개월을 가버립니다. 계좌에 뭐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종목들은 벌써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는 쪽은 퍽퍽퍽 움직이면서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저의 눈빛은 임재범이 돼버립니다. 거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계좌를 바라보는 나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은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트렌드도 맞춰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트레이더의 숙명입니다. 네.
잔소리로 막 빠질 뻔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일단 또 하나 미국의 나스닥이 이런 변화가 나오고 또 하나 제가 잘 체크하는 건 대만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대만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돌았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하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TSMC가 올해 역성장이 나온답니다. TSMC가 꺾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꺾여가는 나라. 지금 보면 거래가 확 살면서 오히려 이걸 돌파해 버리네요. 그런데 TSMC가 역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주가는 그 전부터 미리 반영하면서 쭉 움직였었고 올해 역성장은 하지만 장기 시계열상으로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서 TSMC 망할까라고 보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은 비매에 버리는 시스템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는 칩은 꺾일 수가 없어. 그걸 위탁받는 TSMC는 당연히 기술만 레벨업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 사이클적인 움직임도 같이 받아들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대만도 움직이는 거고 그런 기술주의 하나의 모델들이 움직이는 것 대만 그리고 또 나스닥도 잠깐 보셨지만 한국의 코스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국의 코스피도 일단 걱정은 좀 했습니다. 한 2500선 밑에서 이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선 이게 이탈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밀린다고 해도 이탈이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만약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이 자리 쪽에서 저항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팔 기회는 줘요. 근데 이쪽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장중에만 밀렸다가 지지를 하는 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시그널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냥 부채 한도 협상이고 어떻게 되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아라고 좀 빠른 판단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또 당해버리죠. 단기적으로 또 보면은 지수 단기 추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또 저 고점에서 그 단기 추세에 대한 저항 마찬가지로 돌파를 하는 게 돌파 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도 아직 시장은 좀 불안해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고점 단기적으로도 어려운 자리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제가 알고 있는 55일선 이탈 첫 번째 이탈이 아니라 안착 첫 번째 추세 저항 돌파 두 번째 박스권 상단부 세 번째 돌파 1, 2, 3 다 뭔가요 이게 추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올 때 지수를 끌어올릴 때 항상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은 약간 좀 논외로 할게요. 네, 이 두 가지가 끌어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바뀐다. 근데 여기는 벌써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사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만큼 샀는데 더 사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꺼져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늘 어제 보니까 소부장 쪽에 좀 오버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쪽 종목들은 추세가 맞아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지난번에 실패했던 못다한 꿈 2600을 돌파한다. 그러면 주역이 될 겁니다. 이번엔 반도체가 주역이 될 겁니다. 그런 변화로 가져간다는 거 또 많이 그런 얘기 하시죠. 반도체는 좀 이따가 얘기 드릴까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거 다 모르고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모르고 지금 얘기 되는 얘기 전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인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먼저 움직이고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따라서 기관도 같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하겠지만 기관은 정신없습니다.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 중요한 라인에서 제가 이게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중요한 라인. 이게 보면 여기서 저희 55월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가 장중에 96,800원 삼성전자 나왔을 때가 이때까지는 살짝 삽니다. 여기서 꺾어버립니다. 좀 오버슈팅 나왔는데 꺾어버립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이때 지금 2차 전지와 똑같은 느낌을 드는 이 당시 2021년 봄에 초에 저희가 동학개미 운동이 막 나가오면서 삼성전자는 거의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 아니면 성지처럼 나오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지 성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실적 대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방송에서 그날 있는 방송에서 다 그런 얘기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좀 오버했다. 그리고 그때가 새벽에 했었을 때가 연블리, 네, 그 유명하신 연블리와 함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매일경제에서 방송한 적도 있었고 그 초기 때, 예,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예, 거의 뭐 예, 새벽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다녔던, 예, 그런 기억이 있는 쪽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단기 고점 징후가 난다. 너무 빠르게 올라올 만큼 오버슈팅 자리가 본다. 라고 했더니 와, 그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감히 삼성전자를 건드려? 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악플이 이제 미우니까 별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 오징어가 말을 하네? 뭐 이런 거. 그때는 오징어 같은 얼굴로 나와서 그런 말을 시불이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아주 다채로운 그리고 참 참신한 댓글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 보는 뷰를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쪽에서 유튜브의 문화 그때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사 쪽에 나왔던 그 댓글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서 지금 결국에는 그겁니다. 처음으로 매도했던 때가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1월입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거의 뭐 수직 하락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사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더 안 파는 구간이 나와요. 2022년 중반부터 말까지는 안 팝니다. 그리고 2023년 때부터 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었죠. 모으는 거다. 왜냐면 업황이 아직 크게 변하는 게 되게 없기 때문에 출렁출렁일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자리 들어오게 되면 모으는 거다. 이번에 저와 함께 잘 모으신 분들, 예, 저 올해 휴가는 좀 좋은데 다녀오시죠. 괜찮습니다. 다녀오시고 좀 돈 좀 쓰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지금은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 아직 기관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게 반도체 여기서 그냥 끝일까요? 만약에 후속적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기관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가는데 일단 요 정도 올랐다고 팔까요? 예, 그대로 끌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는데 기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쌍끌이 장세와 함께 폭발적으로 나올 때는 지난주에 찐시간 공부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서 OECD 경기성장지수가 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경기 관련된 쪽에서 안 좋다 뭐 우리 폭망할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누가 불가한 사실 OECD 경기성장지수가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 중국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플랫하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중국의 OECD 경기성장지수가 돈다. 한국이 돕니다. 나중에 미국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한 번 턴하게 되면 최소 1년 반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자꾸 안 좋은 얘기들만 보고 있고 미국이 망할 것 같아, 은행이 망할 것 같아, 그만 보게 되면 큰 틀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럼 주식 일단 위험 관리 들어가되 이번에서 고점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손 안 대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거든요.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눈 감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같았으면은 고점 시도가 단기적으로 나왔다 그래도 절반을 비중을 줄입니다. 절반을 안 줄이고 그냥 있었던 이유 현금 확보만 하고 그걸 계속 단기적으로 대응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포트는 꽉 이번에 반도체 쪽이 거의 한 40%, 40몇 프로까지 제 포트에서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약간 좀 다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 쪽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고 와 반도체 안 돌면 나 올해 돈 못 벌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지만 큰 걱정은 솔직히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돌고 나중에 기관까지 참여해서 시장을 확 돌아설릴 때는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내용 그대로입니다. G2 즉 중국과 미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돌기 시작할 때는 제조업이 도는데 왜 반도체가 안 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항상 뭐가 움직이기 전에는 먼저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한때 조금 좀 이거 제 자랑 아닙니다. 제 자랑 아니고요. 2차 전지가 돌 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쯤에 저희가 뭐 했습니까? 찐시황을 통해서 2차 전지 라이징 스타 그러면서 종목들 쫙 털었었죠. 그래서 라이징 스타라고 그때 기억하시면
2000년대 돌기 전임이었습니다. 6개, 7개 종목들 그때는 저희가 뭐 에코프로만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지만 중소역종 종목들 어땠습니까? 들어간 7종목들 그때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서 3월 달부터 4월 초까지 이 종목들 거의 80% 100%다 났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저희가 뭐 했습니까? 반도체가 움직일 걸 대비해서 이제 뭐 테스 얘기도 테스가 가장 뭐 선호하는 종목 가장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매매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테스에 이번에 또 부각되는 어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스가 한미반도체만큼이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테스 관련돼서 증착 쪽에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또 납품을 하기 시작하네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변화들 어떻게 될까요? 테스 한번 볼까요? 네. 테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거 공부할 때 그랬었습니다. 곧 움직이기 나오기 전에 제가 혹시 차트 중에서 그림 중에서 요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신다면은 우리 찐시황을 아주 잘 봐주신 분이고 이번에 반도체가 돌 때 같이 참여하신 분이고 저희가 그 미리 공부하자 그러면서 반도체 제가 라이징 스타는 따로 안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공정별로 해당되는 거 여기서 전공적인 중에서 하나 거기다가 패키징 후공용 쪽에서 하나 EUV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되는 종목들 하나 보시면서 포트 작아서 무슨 얘기 드렸었죠? 최소 20에서 40% 정도 20% 정도 한 30, 이 정도까지는 포트 만들어 가시게 되면 아무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보여줬던 이 차트들 이 변화들 여기 있는 종목들 쪽에서 이제 좀 약간 올드한 거에서 제가 약간 세부적인 말씀드릴 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공정은 사이클 따라서 가겠지만 성장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패키징 검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패키징 쪽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쪽 변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검사 쪽과 변화가 좀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쪽도 좀 바뀌어요. 항상 바뀌고 거기다가 용기 그러니까 웨이퍼 안에 웨이퍼를 진행하는 사이 발음이 안 되네요. 웨이퍼를 진행해 가는 사이에 또 용기나 또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이 소켓들도 예전과 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이런 것까지 미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게 변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말씀드린 게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차이죠. 근데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비포 마켓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A라는 업자가 들어가면서 그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메이커 쪽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 SK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애프터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직납입니다. 근데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메이커들이 이거 약간 줄이고 그냥 바로 직납으로 들어가는 애프터 마켓 쪽을 좀 더 선호하게 되겠죠. 여기 들어간 종목이 뭡니까? 이거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랩점퍼 레벨업을 이번에 실적의 1분기 때는 이 회사들은 다 죽었겠죠. 매출 막 팍팍 꺾입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는 이 회사들도 많이 꺾이진 않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업황이 안좋은데도 직접 받아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들이 다 뿜뿜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KNJ, 월덱스 이런 회사들 쭉 이번에 다른 종목들보다 더 탄력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같은 SIC 링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그러면 두 개를 다 하는 업체가 있죠. 근데 실적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쿼츠 쪽의 회사 원익 QNC라는 회사도 모멘티브에서 4가지 사업부들을 다 인수를 해서 덩치는 이만큼 커졌는데 지금 커져서 이제 뭐 성과 내려고 하는데 딱 반도체 불황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성과는 나오는데 예보자만큼 성과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나중에 업황이 반전된다. 다카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들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반도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지난 반도체 업황 얘기 나올 때 자 반도체는 처음에 전공정이 이렇고 쭉 들어가면서 웨이퍼를 만들고 증착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리 마스킹하고 이렇게 세정 그 다음에 시각 다 죄송합니다. 또 할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계속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에 오해가 나올 때 이 오해를 내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런 쪽 보시면서 여전히 반도체 쪽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반도체 흐름들을 맞춰가자 이 얘기는 또
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예, 안 올랐으면 또 얘기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 나올 때 미리 보고 그에 따른 변화 나올 때 항상 먼저 준비하는 8.15 머니톡의 찐시황.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을 잘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어제 나온 현상과 함께 보게 되면 한 2, 3일 정도쯤에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모아가겠다는 입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직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관은 지금 애가 탑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SK 아까 보셨죠? 삼성전자 안 사고 있어요. 별로 대응한 거 없어요. 근데 반도체 쪽이 갑니다. 아이고 뒤늦게라도 뭐 해야 되는데 항상 기관은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은 주도를 이렇게 이런 걸 기관들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증시의 주도권은 이러니까 욕먹죠. 맨날 뒤에 가서 뒷북 치고 있고 좀 올랐다 그러면 거기다가 피카운 돈이 돼서 그냥 물량 쏟아부어서 공매도 칠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얘네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격차가 나겠죠. 뭐 합니까? 소부장 쪽을 그냥 막 쓸어다 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하나도 안 잡혔던 뒤늦게 삼성전자, SK 사기잭스 사기 시각하면서 동참을 해버리고 소부장 쪽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 그냥 대거 매수가 들어가면서 슈팅을 만들어 버리는 게 기관들이죠.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 맡기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면서 그렇게 펀드 운영하는 걸 보게 되면 저 같은 소시민은 기관한테 돈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럴 때 모아갔던 걸 그럴 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약간 비중 덜어줘야죠. 그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보여줬을 때 약간 그러니까 소부장 쪽은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많은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용을 하시되 이 동향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를 바라보는 제 입장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오버슈팅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물량도 받고 하는 좀 고민스러운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업황이 턴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업황이 턴이 되게 되면 주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 12만 원 가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7만 5천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반도체는 턴하기 전에 나오는 시그널을 미리 또 선행하지 않습니까? 한 분기에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앞당겨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죠. 반도체가 하반기에 턴할 것이다. 3분기부터 턴할 것이다. 4분기 턴할 것이다. 말이 많죠. 중요한 거는 턴할 것이다. 라는 쪽에 OECD 경기 선행지가 턴하는데 중국이 턴하는데 이런 쪽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베팅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면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뭘 보고 있냐면은 아이고 재고가 70조 둘이 합쳐서 70조 반도체 가격도 안 움직여 감산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다 뭐 뉴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 뉴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듯이 뉴스는 그냥 뉴스입니다. 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 지표 한번 그거 볼게요. 갑자기 생각난 김에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재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S&P 500의 투기적 순 포지션에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론 오늘 미국도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투기적 포지션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거의 참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앞으로 그 포지션을 따라서 움직여 가겠다라고 하는 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이 줄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데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도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인드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부채 한도가 어떻게 경기가 그러면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도 지금 여기저기서 말은 많고 악재가 여전히 커지는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알듯이 주가의 반등은 악재 속에서 피어나죠. 그리고 거기서 먼저 고개가 들기 시작한다는 이 현실들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종목들 뭘 사요? 네. 뭐 그때도 몇 종목은 언급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찐시황을 통해서는 섹터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공부하고 또 좀 장시작전 제가 매일 나오는 코너에서는 종목 얘기 가끔 들어가죠. 근데 왜 예전과 다르게 제가 종목을 표시를 딱 안 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냥
섹터 얘기 쭉 하면서 그냥 흘러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이런 종목 있고 이런 종목 있고 잘 캐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저도 살고 싶더라고요. 이제 욕 먹으면서 하는 거는 네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가면서 말씀은 드리겠는데 이게 강조나 이런 거는 과거처럼 그렇게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캐치해 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난번에 그나마 그래도 딱 하나 꼽은 종목이 테스였는데 원하던 가격 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주가가 그때 쭉 움직이면서 처음으로 움직였을 단계가 이런때였죠. 올라가고 안 빠져요. 그렇게 하지만 요 상태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그때도 보는 게 혹시나 이런 단계들, 그러니까 2만 원대 밑이나 2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 사시라고 하는 또 중요한 단계들, 요런 때 들어오게 되면 사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제 스타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갖춰집니다. 근데 크게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여기 보면 단기동평선 그 중기동평기선이 딱 크로스된 이런 자리, 여기서 웬만하면 안 꺾입니다. 또 시도가 들어갑니다. 또 보게 되면 여기서 들어갔다가 한번 여기 또 사죠. 들어갔는데 하다가 또 밀립니다. 두 번째 여기 또 삽니다. 이런 건 지지권이죠. 이런 자리 삽니다.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샀고 두 번째 믹싱 했더니 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추세가 업황 괜찮고 사도 베팅해도 되겠다. 추세 흐름들 괜찮고 종목 괜찮고 그러면은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중기적으로 끌어가는 거죠. 하루만 보고 산다고요? 오늘만 보고 산다고요? 저도 중기 장기 투자 다 할 줄 압니다. 할 줄 아는데 모아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매매하죠. 그리고 다음 변화 나왔을 때 또 사이클이 제대로 가는데 그러면 흐름이 나올 때 그러면 일봉은 그냥 타이밍 보면서 들어가는 자리들, 다음 조금 길게는 제 포지션을 보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면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보는 건 주봉이겠죠. 주봉의 변화 다음 저항 때는 여기 있겠죠. 뭐 가장 매물대 많은 쪽은 여기인데 저는 매물대를 정말 싫어합니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것 이런 거 주가는 업황이 턴하고 거기서 매수가 강화되면 매물대에서 막 이게 목표가 이런 거보다 목표가보다 가는 힘이 떨어지는 쪽이 더 좋은 거죠. 그냥 한눈에 봐서는 기술적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매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딱 한 25,000원대가 일단 저항이겠죠. 그리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다음엔 또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업황 사이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다 움직임이 나오면서 혹시나 근데 이 회사가 지금 AI 반도체 쪽까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3만 한 2,000원 이 정도가 목표가가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제 나름대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황 터졌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대응이겠죠. 이 정도로 보면서 장기 전략은 짜가고 그러면 타이밍들은 뭘로 보면서 일봉을 보면서 계속 자리 보고 맞춰가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자리들 눌림목 자리들 이런 것 맞춰가게 되면 참 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이거는 이런 대응 전략이나 제 차트를 보고 움직이고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갔는데 여기서 비중을 줄여요. 왜 줄일까요? 제가 설정한 이런 자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약간 좀 줄여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다 제가 공개 다 했습니다. 공개 다 했고 그거는 뭐 에어클래스에서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은 아마 그건 자신 있어요.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려고 여긴 베팅해야지. 그러니까 쭉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왜 기회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여기 사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손이 먼저 나갑니다. 아니면 약간 미묘한 자리에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중요한 자리 쪽에서는 비중을 늘렸다가 그 다음에 약간 줄였다가 추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어떤 추세적인 대응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냥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에어클래스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속 시원하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어요. 근데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같이 다 잘 따라오는데 제가 뭐 책 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매매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시장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관점에서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그냥 잊으세요. 이건 어차피 뭐 돼야 될 거고 뭐 5월 말이나 뭐 어떻게 되긴 해야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갔을 때 정쟁이다 보니까 두 가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쪽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게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딱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거 부자 증세 좀 해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더 걷어서 이걸 가지고 많이 버니까 많이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해라. 공화당은 이거 반대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한테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게 재정 지출 줄여라. 무슨 너네만 정권 잡게 되면 뭐 이렇게 다 써버리느냐. IRA가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냐 그게. 인플레이션 배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부자 증세를 하게 되는 것과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약간 줄다리기 같던 거를 좀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게 어느 자리에서 정리가 되느냐. 그러면 증세도 좀 하고 지출도 좀 줄이고 이런 단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강하게 나갔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나갔던 게 IRA 법안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리쇼어링 해라. 그러면 우리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AMP 쪽도 들어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도 들어와 있을 거고 이 관련된 쪽이 약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을 바라보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또 인프라 쪽에 뭐 건설기계, 뭐 변압기, 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최근에 이어갔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의를 보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섹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주의해서 보시죠. 그러면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또 하나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경기가 생각보다 좀 재정을 계속 부양을 시키면서 경기를 터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 체크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줄어들겠느냐. 뭐 막연한 우려라고 하더라도 막연한 우려 때문에 주가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완전하게 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징후가 보인다? 시장이 또 먼저 반응하겠죠. 이런 거는 주의하고 혹시나 한도 협상 이후에 대응 한번 찾아보자. 또 하나 혹시나 우려감 때문에 하락 우려를 말씀드린 걸 맞춰도 그건 뭐 맞췄다고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저는 경기 하전 입장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재정지출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또 변화가 경기와 관련된 쪽이 위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신호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선행지수 변화 그냥 큰 무리 없다라고 저는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미국 쪽은 위축이 계속 1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게 13개월, 14개월, 15개월 커지게 되면은 또 골이 깊은 거죠. 지난주에 골이 깊었다가 산이 깊었다가 별력이 다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골이 깊게 되면 항상 자연의 법칙입니다. 산도 높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는데 경기 위축이 OECD는 먼저 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어떤 섹터를 바라보는 제 입장 쪽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라고 봤었을 때 약간 1분기 때는 저희가 보통 볼 때 1분기에는 뭐 AI, 로봇 이게 단순하게 2차전지 꿈도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변화가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연성들 그 개연성, 구체성 이것 때문에 다가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숫자로는 찍히는 게 조금 덜 하겠죠. 근데 숫자로 뭐 찍히지 못하고 또 밸류가 많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가 좀 높아진 부분에 대한 영향도 들어오겠죠. 근데 이쪽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의 무게를 뒀습니다. 근데 성장에 대한 무게도 지금 이게 로봇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네. AI가 챗GPT를 통해서 쓰이네. 아니면 2차전지 북미를 통해서 확장이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게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하나 시장에서 또 걱정하는 거는 숫자가 찍히는 거는 좀 나중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성장을 먼저 보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부터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숫자를 더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찍히는 것들도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1분기 실적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저도 스케줄 많고 바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조금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 발표한 1분기 실적들입니다. 1분기 실적들이 쭉 나온 거 가지고 그게 어떤 게 앞으로 올해를 끌어갈 것인가라고 해서 거기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그걸 통해서 종목들 잘 끌어냈을 때 좋은 한 해 수익이 좋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발표되는 거 보고 의외로 중소형단에서 실적 아름답게 턴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은 거래 별로 많이 안 되고 그러면 거래 많이 안 될 때 미리 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턴할 때를 봐야 되겠죠. 이거 많이 했더니 미리 들어가서 선점해서 자꾸 기다렸더니 그냥 기회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 다른 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거기 들어가서 묶여버리는 거. 이거를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실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관심 종목에 쭉 넣어놓고 저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지금 그렇게 실적이 뿜뿜하고 있는데 시장이 못 알아준다는 건 방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체크하고 지금 보니까 숫자만 또 갖다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아주 스마트해져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할 때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가치 투자하고 저평가니까 저평가인 종목 갖고만 있게 되면은 나중에 저평가가 해소되게 되면 언젠가는 다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를 핑계로 한 방임 투자입니다. 그 가치 투자의 영역이 아니고 가치 투자의 정말 핵심은 저평가를 아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성장이 되는 모멘텀이 어떻게 가세되느냐. 그러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들을 갖고 있는 걸 더 중요하겠죠.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걸 알고 쭉 하고 보고 있다가 이게 모멘텀이 가세돼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횡보하고 전혀 거래가 없다가 탁 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저평가가 알아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저평가가 기본이 된 게 첫 번째. 플러스 알파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란 게 나옵니다. 모멘텀이 뭐냐면 이 회사가 갑자기 지난번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경케미칼이죠. 이 얘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회사가 애경화하고 애경유화하고 합치다 보니까 덩치가 커졌어요.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PR 0.3배 정도 될 정도로 덩치는 이만큼 컸는데 전혀 부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실리콘 응급제 바인더를 한다는 바인더 양산도 아니고 양산이죠. 양산인데 양산하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얘기한다고 주가가 저점에서 한 3배인가 4배가 올랐죠. 그래서 팍 오르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모멘텀이 가세됐구나.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있으면은 매매를 못 하죠. 근데 이게 확인됐다 그러면 이게 약간 먼 거긴 한데 그때 맞는 트렌드에 접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난번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가장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을 따라가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가치 투자자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인데 이걸 알고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움직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 투자, 하이브리드 가치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해서 싸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싼 거를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변화될 요인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싼 거 아는 것들은 쫙 찾아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될지를 트렌드를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찐시황이나 장시자 수전을 보시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 저게 튈 만한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거 한 달 동안 내내 들어갔다 그거 하나만 찾아도 1년 수익 3배, 4배 수익 나면 된 거.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좀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섹터가 좀 쉽니다. 그런 경향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갔던 2차 전지 꺾이죠. 근데 2차 전지가 꺾여도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꺾였다고 보긴 힘들고, 만약에 그러면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욕먹을 각오하고 보겠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에코프로 BM 저 보초병 샀습니다. 보초병을 어디 샀느냐 아시겠죠? 이제는 여기 샀습니다.
여기 보초병 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요만큼 탄력 받는 거 보고 확인돼 보겠다. 그런데 가다가 멈춥니다. 일단 여기가 저항이겠죠. 이렇게가 저항이겠죠. 근데 아직 저항이 좀 삐뚤어졌네요. 마음이 삐뚤면 예 이렇게 됩니다. 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 상태 좀 덜 왔죠. 자꾸 삐뚤어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좀 가서 여기까지 붙여서 좀 힘 좀 내보려고 했더니 못 갑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힘 빠지겠죠. 힘 빠지는데 요 라인들을 치고받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엔 61선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61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예 딱 압축해서 보시기에 좋습니다. 61선은 네 그냥 예 거기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지지하고 돌아가는 것과 또 한번 터치해서 지지하냐 마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라면 여기 샀던 거 여기 이탈한다. 미련 없이 그냥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터널리기 하는 징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또 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마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까지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매수를 하느냐 해서 여기 지지를 하는데 이탈되는 징후가 나온다. 짧게 손절. 그리고 다시 어디를 보느냐 이 밑단을 보겠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데 여기서 지지에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한 20만 원대 초반에서 한 24만 5천 원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고 여기서 탄력을 보여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다음 자리가 2차 전지가 계속 부각받으면서 다음 자리로 들어가는 다음은 28만 원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겁니다. 그건 제 전략입니다. 뭐 욕을 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매매할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그 끝단에 있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그또 막 귀에 들리기 시작하네요. 저런 배신자 변절자 예, 네 감사합니다. 악플도 사랑 근데 사랑 못 하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죠. 지금 처음에 샀습니다. 사고 두드려 맞습니다. 아이고 샀더니 그냥 금방 이렇게 밀려가. 제가 여기 이탈되게 되면 여기는 더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뭐 사봐야 아주 보초병 수준에 들어왔고 안 들어오네. 그냥 쭉 올라갑니다.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횡보하고 계속 가는데 이런 자리들 또 사죠. 또 사죠. 또 사죠. 또 사죠. 네 이런 자리들 이렇게 변화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아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뭐 이제 잘 모아갔으니까 대응하는데 여기 딱 들어왔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전략이 조금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거.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로 치면은 지금 주가가 87,000원에서 97,000원 거의 빠르게 만 원이 올라온 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만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약간 비중을 살짝 줄입니다. 이럴 때는요. 줄였다가 혹시나 또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단기격까지 들어올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살짝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박스권 상단부를 또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그때 다시 늘리든가 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간이겠죠. 근데 지금 아니면 또 흔들림이 또 다시 내려온다. 아까워지 않습니다. 또 줄인 거 가지고 또 어디서 또 살지를 또 결정을 하겠죠. 계속 이런 변화를 타진해 가는 게 지금 반도체를 바라봐야 될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지수와 함께 턴하는 국면들이 나온다. 이번에는 저는 반도체 쪽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란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조선 쪽 지난주에 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보니까 수급하고 딱 턴하는 자리 좋습니다. 전장 부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좀 쉬겠죠. 의료기 쪽에서 임플란트 뿜뿜. 강냉이 아저씨 왔습니다. 예, 강냉이 아저씨. 네, 임플란트 덴티움 시고가 쫙 내고 쉬고 있죠. 네, 올 한해 계속 봐야 될 섹터로 생각하고 있고 AI 의료 이건 뭐 루닛 뷰노 다 고점 돌파. 뷰노는 약간 약합니다. 루닛은 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종목들 얘기하고 막 할 때 잘 안 단 게 가슴에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간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저도 물론 손절했죠. 손절했는데 아유 그때 많이 들은 생각이 혹시 같은 가족분들께서 또 그래도 아이디라고 들여서 같이 했는데 주가가 제대로 못 가고 또 쭉 내려왔을 때 혹시 손절하셨을까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손해를 AI 의료로 좀 만회가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이럴 때 아유 가족분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족분들 보고 손을 잡아가면서 자 여기 비밀번호 넣으시고요.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서 좀 단기간 피해를 좀 보셨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손절할 거 찾아서 계속 붙어보는 게 트레이더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또 다른 아이디어 같이 찾아가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또 들이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쪽은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 브랜드입니다.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이쪽은 또 보시되 아마 그 얘기도 드렸거든요. 다음 달 6월 13일 가게 되면은 BTS의 데뷔 10주년입니다. 지금 얘기로는 수만 명의 글로벌 각국의 MZ 세대들이 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 수만 명이라는 기자의 약간 좀 자극적인 문구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서울시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미로드인가요? 그래서 한강에 가는 길 쪽을 BTS 쪽에 뭐 예전 영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지가 되겠죠. 이것도 10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한국행에 뭔가 모멘텀을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 특히 리오프닝 쪽은 좀 잘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엔터주도 영향을 받겠죠. 이런 쪽이나 OLED 폴더블, 이쪽은 또 갈 수밖에 없는 애플이 찾다가 중국 안 되겠어. 니네 안 되겠어. 그냥 한국 가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 이것도 앞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시장은 주요 지지권이 확인돼서 레벨업 시킵니다. 저도 그동안까지는 약간 경계하면서 갖고 갔던 현금 더 썼습니다. 더 썼고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의 주말 때 들어오는 현금 비중 말고는 조금 더 베팅을 들어가고 다음 주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 나오겠죠. 변동성을 지금은 약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따라서 섹터 플레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런 섹터들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강할 때 이쪽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죠. K증시는 시소 게임이다. 네, 시소가 이렇게 딱 있어서 한쪽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쪽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큰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 올라가게 되면 2차전지 좀 쉬고요. 2차전지가 다시 강하게 되면 그동안 올라갔던 반도체 또 쉬고,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로봇춤인데요. 예, 요걸 이렇게 움직이는 이 단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균형 강화학들 맞춰가면서 대응하시면은 의외로 또 그러면 한쪽이 또 과하게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반도체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2차전지는 또 정체를 봤는데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덜어다가 요거 사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대응도 K증시에는 살아남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도 5월 달째 마지막 쪽으로 향해 가는 주입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FOMC 의사록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겠지만 잘 대응하실 수 있는, 시장이 그래도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성과가 나왔던 반도체 좀 흐뭇하게 바라본 한 주였지만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큰 그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첫 태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해 가시면서 한 발 한 발 또 힘내는, 더워졌지만 계좌는 뜨거워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바리로 모니터 임 대표님, 요즘 임 대표님이 이게 제가 자꾸 웃어서 죄송합니다. 좀 진중하게 가야 될 장시작전 방송에서 자꾸 빵빵 터져서 죄송합니다. 임 대표님을 자제시키겠습니다. 자제분이 그쪽으로 가면서 다음 주 또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